여자라서 이 훈련 절대 못 버틸걸? 훈련병들은 킥킥대며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 순간 운동장의 공기는 팽팽히 당겨진 활줄처럼 긴장되었다. 모래먼지가 햇빛 속에서 흩날리며 푸른 하늘을 희뿌옇게 가렸다. 군화 밑창이 땅을 지시기는 소리, 거친 숨소리,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교관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첫 구보에서 무너질 거다. 내가 장담하지.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고요했다. 이건 처음 듣는 말이 아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 내 자리는 따로 있다. 수없이 들어왔던 조롱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끝을 봤고 끝을 넘어왔다. 오늘도 똑같다.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피부를 찔렀다. 비웃음과 경멸이 허공을 떠돌았지만 그녀는 모래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력으로 번졌다. 병사들 사이에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웃음이 잦아들고 모두가 무언가를 예감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군복 안쪽, 가슴 가까이에 얇고 단단한 휘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의 조롱은 모두 뒤집힐이라는 것을. 운동장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공기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아침에 스피커가 금속성 호각음을 길게 뿜어냈다. 습기 오른 흙냄새가 운동장 위로 느리게 올라오고 군화 밑창이 모래를 긁는 소리가 줄마다 엇갈렸다. 구령대 앞에 선 교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여자라서 이 훈련 절대 못 버틴다. 첫 구보에서 끝날 거다.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얕은 웃음이 터졌다. 햇빛은 모자챙 가장자리에서 번들거렸고 그녀의 뺨에는 아직 땀이 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먼지에 섞인 기름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공기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군복의 솔기가 어깨를 파고드는 감각이 낯설지 않았다. 귀에는 타인의 예단이 오래된 메아리처럼 울렸다. 여자라서 안 된다. 나이 먹어서 안 된다. 내 자리는 따로 있다. 수없이 들었고 그때마다 발을 더 깊이 디뎠다. 몇 해 전 한겨울 산악 행군이 스쳤다. 젖은 군화끈을 장갑 낀 손으로 쥐어짜며 얼어붙은 바람을 씹어삼키던 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밤의 냄새와 별빛, 얼음이 갈리는 소리는 아직도 발바닥 밑에서 울린다. 지금의 운동장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평온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만 낮게 말했다. 소리 지르는 건 저쪽, 증명하는 건 나. 호각이 다시 울자 교관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맨 앞. 속도는 내가 끌어. 말은 짧았고 얄미웠다. 그녀는 대답 대신 허리끈을 한 번 더 조였다. 군장의 스트랩이 쇄골을 눌러 벨트 끝이 딱 하고 울렸다. 첫 걸음, 발 뒤꿈치가 흙을 움켜쥐고 다음 반 박자의 앞꿈치가 탄력으로 튕겼다. 호흡은 둘 셋 넷, 고르게 잘랐다 붙였다. 햇살이 모래먼지 알갱이마다 미세한 금가루처럼 박혀 반짝였고 혀끝에는 금속성 맛이 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까지 내려갔다. 그녀는 잽싸게 리듬을 올리고 대열은 그녀의 어깨 너머에서 파도처럼 출렁였다. 세 바퀴를 돌 무렵 군화 소리는 이미 합창이 아니라 헐떡임의 파편이 됐다. 누군가는 발목을 움켜쥐고 벗어났고 누군가는 욕설을 삼키며 자리를 지켰다. 교관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천천히 훑었다. 보여주기 쇼는 여기까지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목젖은 자주적으로 꼽추처럼 들썩였다. 그녀의 시야는 좁고 길게 열렸다. 틀의 끝, 풍향계가 바람을 갈기며 휘청이는 모서리, 거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마음을 메었다. 끝은 내가 정한다. 쓰러질 자리는 저기, 내 발 아래가 아니다. 손가락 끝에는 피가 도는 따뜻함이, 어깨에는 스트랩의 차가움이, 귀에는 내 숨이 바다처럼 밀려왔다. 마지막 호각이 휘어지며 꺼졌을 때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금 더 달렸다. 관성으로 나아간 한 걸음을 더 허용하고 나서야 발을 세웠다. 공기가 무겁게 들이마셔졌다가 뜨겁게 뿜어졌다. 주변에서는 군장이 쿵하고 바닥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들이 터졌다. 누군가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두드리며 욕설을 삼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모자를 벗어 부채처럼 흔들었다. 교관의 눈꼬리가 잠시 흔들렸다. 인정 같지도 이해 같지도 않은 작은 균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땀 한 줄기가 턱끝에서 똑 모래 위로 떨어졌다. 모래는 그 점 위로 금방 고르게 퍼졌다.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갔다. 교관은 대열을 다시 세우며 푸시업, 크런치, 버피를 연달아 지시했다. 앞줄, 횟수 2배. 특히 너. 손가락은 또렷하게 그녀를 찔렀다. 손바닥이 흙을 움켜쥐자 촉감은 거칠고 따뜻했다. 팔을 굽혔다 펼칠 때마다 어깨가 불에 댄 쇠처럼 달궈졌다. 땀은 눈으로 흘러들었다가 소금기만 남기고 말랐다. 그녀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대신 동작의 각을 세웠다. 팔꿈치가 몸통과 이루는 각도, 견갑이 모이고 벌어지는 박자, 척추가 바닥과 만드는 선. 한 번, 또 한 번, 동작이 정밀해질수록 몸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옆에서 누군가 무심한 듯 물을 내려놓고 갔다. 그녀는 보지 않았지만 물병의 얇은 비닐이 바람에 파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렬 구령이 내리자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깃대의 금속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교관은 대열 앞을 가로지르며 입꼬리를 다시 올렸다. 첫날은 우연이 많지. 그녀는 미소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깃발 위로 올렸다. 직조된 천의 결이 햇빛을 받아 옅게 번들거렸다. 그 결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길을 만들었다. 길은 힘으로만 나지 않는다. 견디는 결이 길을 만든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모자챙을 살짝 눌렀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손놀림으로 재킷 안쪽 주머니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다. 얇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봉인된 휘장의 엣지. 다음 구령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운동장의 공기는 뒤집힐 것이다. 첫 구보가 끝나자 교관은 대열을 쓸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앞으로도 내가 맨 앞이다. 못 버티면 집에 가라. 그 말은 짧았지만 훈련소 전체의 균열을 만들었다. 몇몇 동기들은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이들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괜히 훈련만 더 힘들어지겠네. 바람이 훈련장의 먼지를 일으키며 발목에 감겼다. 흙냄새 속에서 비웃음이 묻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움켜쥐며 속으로만 답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군가가 또다시 같은 조롱을 받는다. 오후 훈련은 더 혹독해졌다. 교관은 그녀에게만 2배 무게의 군장을 메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앞장서라 했으니 책임도 져야지. 군장의 끈이 어깨뼈를 파고들며 살갗을 눌렀다. 어깨에 피가 도는 감각이 고통으로 변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쇠붙이 소리가 땀 냄새와 섞여 귓가를 울렸다. 뒷줄에서 병사들의 중얼거림이 따라왔다. 쟤 때문에 우리까지 죽어나네. 눈은 차갑고 시선은 무심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은 익숙하다. 이 고통이 내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남는 건 흔적이 아니라 결심이다. 식사 시간마저 편하지 않았다. 칠판 위에 국이 부딪히며 철성 소리를 내는데 그 옆자리에서 누군가 일부러 소곤거렸다. 교관 말이 맞는 거 아냐? 여자라서 오래 못 버틸 거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뜨던 동기들 사이로 웃음이 퍼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손을 모았다. 따뜻해야 할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혀끝에 남은 건 소금기뿐이었다.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회상의 목소리가 들렸다. 과거에도 늘 같은 말이었다.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심지어 동료 사이에서도 너는 여기서 오래 못 간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발을 더 깊게 디뎠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저녁 점호 전 체력 단련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교관은 일부러 그녀를 맨 앞에 세워 무거운 타이어를 굴리게 했다. 쇳덩이 타이어가 흙 위에서 끌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손바닥의 살이 타이어의 거친 고무에 갈려 따가움이 번졌다. 팔꿈치와 어깨는 타들어가듯 무거웠다. 숨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날카로운 비명처럼 갈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걸음을 더 크게 내디뎠다. 그의 조롱은 나를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무게다. 속으로 뱉은 말이 발걸음을 지탱했다. 밤이 찾아왔을 때 훈련소의 하늘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텐트 안의 군용 담요는 차갑고 거칠었다. 숨소리가 사방에서 뒤엉켜 흘러왔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 들리는 건 낮의 조롱뿐이었다. 눈을 감자 과거의 장면이 겹쳐졌다. 첫 임무에서 눈보라 속에 쓰러져가는 동료를 끌어안고 버티던 순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살려냈다. 오늘도 똑같다. 나는 버티는 법을 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의 믿음은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심장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잠들기 직전 바람이 텐트 모서리를 흔들며 얇은 천을 두드렸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쪽으로 갔다. 단단한 금속의 감촉, 숨겨진 휘장이 거기 있었다. 차갑지만 확실한 존재, 그녀가 버티는 이유였다.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내일 이 무대는 더 가혹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혹함 속에서 진실이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텐트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다. 교관의 그림자가 천 위로 스쳤다. 그리고 그림자는 잠시 멈추더니 사라졌다. 어둠은 깊어지고 다음 날의 무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구령이 울리기도 전 그는 대열에서 그녀만 불러냈다. 모래바람이 이른 어둠을 긁었고 헤드램프 빛은 서늘한 원으로 그녀의 손등과 턱선을 핥았다. 교관은 아무렇지 않게 고지대를 3회 왕복하라 했고 돌아오면 추가로 장애물 코스를 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군장의 버클이 뼈를 찢듯 파고들었다. 지금 멈추면 내일은 없다. 그녀는 발을 디뎠고 숨은 차갑게 잘려나갔다.
그때 멀리서 비상방송 스피커가 약하게 지직거렸다. 첫 고개를 넘을 때 밤의 냄새는 젖은 철과 소립, 오래된 로프의 고무내를 섞어 만든 듯 셌다. 발목이 모래에 잠기며 근육이 반 박자 늦게 따라붙었고 심장은 북처럼 일정한 음을 두드렸다. 통증은 방향이다. 아픈 곳이 살아있는 곳이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뒤에서 교관의 호각이 공기를 찢어 더 빨리, 더 깊이라는 명령을 박았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이 입술에 닿자 짠 금속 맛이 번졌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개 위 바람결에 묻혀 누군가의 발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다. 장애물 코스 입구에 다다르자 사다리 줄 하나가 교묘히 헐거웠다. 손을 얹는 순간 미세한 뒤틀림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그녀는 즉시 체중을 옮겨 균형을 재조정했다. 장비 점검 미흡, 교육생 책임. 교관의 말은 준비된 판결처럼 가벼웠다. 결과를 먼저 써놓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군. 그녀는 이빨을 물었다. 팔꿈치와 어깨를 삼각형으로 묶고 근육을 분산시켜 끊어질 듯한 줄을 조심스레 통과했다. 땅으로 내려서는 순간 발 뒤꿈치 아래 모래가 우러작게 꺼졌다. 균열은 소리보다 먼저 퍼졌다. 의무반에서 들이민 진단은 예상대로였다. 탈수 전조, 과부하 의심, 당분간 경감. 간호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통로 끝에서 교관이 팔짱을 푼 채 서 있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책임은 본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 그 단어가 내게만 적용되는 표식이라면 그 표식을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 물을 마시는 동안 금속컵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 속으로 내려가는 냉기가 심장 아래를 문질렀다. 스피커가 또 지직거렸고 잠깐 숨을 고른 의무반의 공기가 흔들렸다. 해가 떠오를 즈음 중대 내무실은 마른 먼지와 세제 냄새로 포화되었다. 몇몇 동기들은 시선을 피했고 한 명은 작게 속삭였다. 이쯤에서 빠지는 게 나을 수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군화끈을 풀고 다시 조였다. 끈이 금속 구멍을 스치며 내는 사소한 마찰음이 귀에 또렷했다. 내가 물러나면 다음 이름이 명단에 오른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 내적 독백은 칼날처럼 차갑고 반듯했다. 그녀는 재킷 안쪽을 짧게 눌러 휘장의 위치를 확인했고 손끝에 닿은 냉기가 결심을 다시 단단히 굳혔다. 점호 직전 교관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이소대 전술평가, 실패하면 퇴소 서명. 말끝이 떨어지자 공기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깃발이 바람을 삼키며 크게 펄럭였고 직조된 결 사이로 햇빛이 비늘처럼 번졌다. 실패라는 단어는 가능성이지 예언이 아니다. 내 사전의 문장은 사건 뒤에 찍는다. 심장이 다시 일정한 박자를 찾았다. 그때 지휘통제실 방향에서 종이 찢기는 듯한 알람이 울렸다. 붉은 불빛이 길게 깜박였고 스피커가 마침내 선명하게 말했다. 전 중대 비상 점검, 전원 집결. 동이틀 무렵 하늘은 연기에 그을린 듯 흐렸다. 군사훈련장의 공기는 늘 묵직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눅눅했다. 교관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오늘은 전술훈련이다. 상황은 가상교전. 실패하면 전원 연대 차원의 불명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오래 머물렀다. 대열의 긴장이 점점 피부에 달라붙었고 숨소리 하나조차 날카로운 흉기로 변했다. 그녀는 시선을 굽히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다. 지금 동맹이 필요하다. 혼자의 힘으로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싸움이 될 테니까. 분대 편성이 끝나자 그녀는 일부러 자신을 멀리하는 동기 곁에 섰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놓고 중얼거리던 이였다. 쟤 때문에 다 힘들어진다. 그 입술에서 뱉어진 조롱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번 작전, 지형 분석은 내가 맡겠다. 내가 무전 통제를 맡아라. 그 말에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이 무전기를 챙기는 동작은 분명해졌다. 작은 틈이 생겼다. 적대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동맹으로. 관계도 전술이다. 그녀는 차갑게 계산했다. 훈련장은 낡은 건물과 철조망, 모래주머니로 얽혀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모의 전장이 아니라 실수 하나가 기록으로 남아 명예를 흔드는 시험장이었다. 교관은 흰색 플라스틱 총을 들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폭죽 같은 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교전 개시 신호가 터졌다. 순간 분대가 흩어졌다. 누군가는 서두르다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고 누군가는 혼자 앞서 나갔다가 교관의 호각에 찍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왼쪽 건물 2층, 시야 확보. 우리는 후방을 장악한다. 짧고 명확한 지시였다. 그 말에 몇몇 병사가 본능처럼 움직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시멘트 가루를 밀어 넣었다. 건물 안은 곰팡이와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천장의 녹슨 철근이 공명을 내며 떨렸다. 그녀는 무릎을 낮추고 손바닥으로 바닥의 진동을 느꼈다. 3명, 오른쪽 통로. 그녀의 말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고지어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다. 도대체 저 사람, 뭐지? 작은 존중이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교관은 멀리서 바라보다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교전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지위는 명확해졌다. 병사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묶였다. 무전기는 처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울렸고 진지 교체는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다. 교관은 호루라기를 2번 울려 점수를 기록했다. 대열은 땀에 젖었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흘겨보지 않았다. 서로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그녀는 그 흐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동맹은 억지가 아니라 증명으로 얻는다. 보여주면 바뀐다. 이내 그 믿음이 표정으로 번져 입술 끝이 단단히 굳어졌다. 교관은 그 표정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훈련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운동장은 다시 먼지로 가득했다. 땀과 흙으로 범벅된 병사들이 쓰러지듯 앉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욕설 대신 짧은 웃음이 흘렀다. 살았다. 이번엔 괜찮았네. 그 목소리 속에는 미묘한 존중이 섞여 있었다. 교관은 기록지를 들여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분명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지만 입술은 끝내 굳게 닫혔다. 그 순간 훈련병 하나가 용기를 내듯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은 공기를 흔들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만 응시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철문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저녁이 내려앉은 후 내무실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다. 누군가 슬쩍 식판을 옆으로 밀어주었고 다른 이는 물병을 조용히 건네주었다. 적대의 시선이 조금씩 해빙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그의 시선은 무겁게 등을 눌렀다. 그는 의심한다. 그리고 곧 더 큰 시험을 던질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은 다시 재킷 안쪽으로 향했다. 휘장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맹은 준비되었다. 이제 선전포고가 필요하다. 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며 불빛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교관의 그림자가 또 한 번 길게 늘어졌다. 새벽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겁게 깔려 있었다. 안개가 훈련장을 삼키듯 퍼졌고 흙냄새와 쇠붙이 냄새가 한데 섞여 목을 죄었다. 교관은 대열을 세워놓고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지휘봉을 바닥에 두드렸다. 오늘은 실전 모의 미션이다. 목표는 제한 시간 내 진지 확보. 실패하면 전원 연대 기록에 남는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엔 명백한 의도가 묻어 있었다. 그 시선은 곧장 그녀에게 박혀 있었다. 다른 훈련병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고 숨소리는 얕아졌다. 공기 전체가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 긴장에 잠겼다. 그녀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시험이 아니라 기회다. 내 이름을 각인할 기회. 작전 시작과 동시에 병사들은 흩어졌다. 낯선 지형은 폐허처럼 어두웠다. 무너진 건물, 녹슨 철조망, 모래주머니, 그리고 바닥 곳곳에 고여있는 흙탕물. 한 걸음마다 신발이 푹 꺼졌다. 바람은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와 함께 곰팡이 내음을 퍼뜨렸다. 교관은 멀리서 관찰하며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분대원들을 보았다. 모두 긴장으로 경직된 눈빛이었다. 이대로면 똑같이 흩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누군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녀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따라라. 좌측 고지부터 장악한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귓속에 못 박히듯 선명했다. 분대원 중 몇은 망설였지만 발은 따라 움직였다. 어제까지 그녀를 외면하던 병사 하나가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결국 발걸음을 맞췄다. 고지 위로 올라가는 길은 진흙탕으로 질척였다. 군화가 빠져들며 철썩 소리가 났고 손가락은 바위 표면에 거친 이끼를 긁었다. 그녀의 어깨와 팔꿈치는 이미 땀에 젖어 미끄러웠지만 움직임은 끊기지 않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고 입술에 소금기가 번졌다. 고지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병사들의 호흡은 다시 하나로 묶였다. 교관은 멀리서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지 위에서 내려다본 시야는 넓었다. 허물어진 창고 건물이 목표였다. 그러나 창문마다 교관이 배치한 적군 역할의 병사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분대원 중 누군가는 겁에 질린 듯 말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전원 탈락입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지형을 살폈다. 땅의 경사, 창문 위치, 모래주머니의 배열. 눈빛은 모든 조각을 꿰뚫듯 훑었다. 그리고 곧바로 말했다. 우회한다. 오른쪽 배수로가 통로다. 흙이 젖어 있어서 소음도 줄일 수 있다. 병사들의 얼굴이 놀람으로 변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길 본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낮추고 제일 먼저 움직였다. 배수로 안은 습하고 차가웠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차갑게 스며들었고 군화는 금세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콘크리트 벽을 스칠 때마다 차갑고 거친 감각이 전해졌다. 분대원들은 따라오며 헐떡였지만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명이 낮게 속삭였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지영은 숨지 않는다. 보고 있으면 말해준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분대원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교관은 멀리서 무던기로 상황을 듣고 있었고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배수로 끝은 창고, 건물의 후방이었다. 경계는 허술했다. 그녀는 손짓으로 병사들을 나누어 배치했다. 둘은 후방 제압, 둘은 좌측 진입, 나머지는 창고 안쪽으로. 명령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병사들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각자 위치로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앞에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둡고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안쪽은 오래된 기계와 박스들로 가득했다.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훈련용 폭죽이 터졌다. 교전 시작, 신호였다. 그러나 이미 전술은 끝나 있었다. 분대원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적 역할의 병사들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목표 확보, 성공. 무전기의 목소리가 울렸다. 교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기록지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굳었다. 그는 분명 그녀가 실패하길 바랐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분대원들은 쓰러지듯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욕설 대신 박수가 울렸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살아 돌아왔다. 덕분이다. 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실패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교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눈빛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대로라면 곧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녁 내무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식판 위 국물은 여전히 짰지만 이제는 누군가 슬쩍 반찬을 덜어주었다. 물병이 돌아왔고 피곤에 찌든 얼굴에도 안도감이 번졌다. 그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심이 커지고 있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 동맹은 이미 생겼다. 다음은 공개 선언이다. 그녀는 재킷 안쪽의 휘장을 짧게 만졌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다. 교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무실 출입구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곧 이 어둠은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은 폭발하듯 드러날 것이다. 밤새 내린 비가 운동장 흙바닥을 질척이게 만들었다. 아침 점호를 알리는 호각 소리는 언제보다 날카로웠다. 훈련병들이 대열을 이루며 서 있는 동안 교관은 일부러 그녀의 앞을 천천히 오갔다. 그의 구두 밑창이 흙탕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대열 전체를 긴장시키는 울림이 되었다. 교관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이론이 아니다. 너희가 누군지 어디까지인지 증명하는 날이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가리켰다. 특히 너. 실패하면 끝이다.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억눌린 듯 무거워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만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훈련은 정식 전술평가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모의가 아니었다. 지휘부 참관단이 직접 훈련장을 방문했고 교관은 마치 무대 감독처럼 분주히 움직였다. 대열은 술렁거렸다. 장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훈련병들의 어깨는 더욱 굳었다. 교관은 일부러 그녀가 속한 분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작전은 무리한 조건이었다. 제한된 장비, 불리한 지형, 그리고 시간 압박까지. 분대원들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저건 일부러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대열을 진정시켰다. 걱정하지 마라. 해낼 수 있다. 내가 방법을 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작전 개시 신호가 울리자 그녀는 먼저 지형을 훑었다. 산비탈과 웅덩이, 폐허처럼 남은 건물들이 불규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교관이 설정한 적군, 병력은 숫자도 많았다. 전면 돌파는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다. 어제의 경험이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다. 교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기록지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탕에서 군화는 매번 철썩 소리를 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바짓단은 금세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바람은 눅눅한 흙냄새와 철제 냄새를 뒤섞어 코를 찔렀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발을 더 깊게 디뎠다. 눈앞의 건물은 어둡고 창문마다 교관이 배치한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순간 그녀는 땅바닥에 미묘한 흔적을 발견했다. 지금 통로가 비었다.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손짓으로 분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이다. 여기서 돌파한다. 말끝과 동시에 몸을 숙여 빠르게 움직였다. 병사들은 그대로 뒤를 따랐다.
총성이 울리고 폭죽 같은 훈련탄이 공기를 갈랐다. 귀가 멍멍해질 만큼 소음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다. 분대원 중 한 명이 잠시 주저앉자 그녀는 손을 내밀어 억지로 끌어세웠다. 뒤처지지 마라. 살아 돌아가는 게 임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확신이 있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달렸다. 지휘부 참관석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장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교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계획은 흔들리고 있었다. 창고 안으로 돌입하는 순간 건물의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둠 속에서 적군 병력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좌측 2명, 어무, 나머지는 후방 장악, 지휘는 날카로웠고 병사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총성이 훈련용 폭죽과 뒤엉켜 천장을 울렸다. 그녀는 가장 앞에서 몸을 숙이고 손짓으로 신호를 이어갔다. 한순간 혼란은 정돈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전열은 곧바로 단단히 묶였다. 교관은 그 모습을 차마 부정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전술평가 종료 신호가 울렸을 때 분대원들은 지쳐 쓰러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욕설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살았다. 그 사람 덕분이다.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교관은 기록지를 덮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참관단은 속삭였다. 놀랍군. 이런 훈련은 처음 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며 대열 앞에 섰다.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었다. 분대원들이 이미 증인이 되었고 지휘부도 보고 있었다. 저녁 내무실은 긴장된 정적에 휩싸였다. 훈련병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정말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쪽으로 갔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선전포고를 할 때다. 더 이상 숨길 이유는 없다. 교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무실 문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더 강했다. 밤 점호 시간, 대열이 다시 모였을 때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교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일은 다르다. 그러나 그녀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대열 전체가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손을 재킷 안으로 뻗어 휘장을 꺼내 높이 들었다. 그 순간 조명이 반짝이며 금속의 빛이 번졌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교관의 표정이 무너졌다. 저건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특전사 최초의 여성 여단장이다. 오늘까지는 훈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다. 그 말이 끝나자 대열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아침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여전히 흙냄새와 금속의 차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훈련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전날 밤 그녀가 내민 휘장의 빛은 여전히 모두의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특전사 최초 여성 여단장. 그 단어가 입에서 입으로 번지며 내무실을, 식당을, 훈련장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환호 대신 정적이 먼저 찾아왔다. 병사들은 그 사실을 곱씹으며 시선을 교환했다. 어떤 이는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당혹스러운 이는 교관이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훈련병으로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가진 마지막 무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훈련장을 방문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군기를 단단히 한 장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대열은 곧바로 긴장 속에 차려 자세를 취했다. 교관은 구령봉을 움켜쥔 채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최종 평가다. 이 자리에는 참모와 지휘관이 모두 앉아있다. 실패하면 끝이다. 성공하면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훈련병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휘부 앞에서 그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가 그녀를 무너뜨릴지.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휘장을 스쳐 지나며 반짝였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 작전 시나리오는 비상상황 모의였다. 한 부대를 이끌고 적의 침투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 조건은 절망적이었다. 적의 병력은 아군의 2배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교관은 일부러 불리하게 짜놓았다. 참관단조차 눈썹을 찌푸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무리다. 속삭임이 퍼졌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판을 바라보았다. 지형과 병력 배치, 적의 예상 경로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다. 그리고 분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작전 내가 지휘한다. 불가능은 없다. 각자 위치를 지켜라. 우리가 살아 돌아오는 게 목표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 대신 확신이 깃들기 시작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교관은 가장 앞에서 그녀를 주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먼저 우측 고지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왼쪽 2명, 후방 차단, 우측은 돌파, 중앙은 나와 함께 진입한다. 그 명령은 흔들림이 없었다. 교관은 기록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다. 분대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히 묶여 있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냄새가 후각을 강하게 찔렀다. 곰팡이, 눅눅한 먼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가 휘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교관이 배치한 적군 병사들이 나타났다. 병사들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의 손짓에 즉시 반응했다. 좌측 엄호, 우측 돌파, 나와 함께 전진, 총성이 다시 울렸고 소음 속에서도 전열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앞에서 몸을 낮추며 분대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순간 한 병사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쓰러졌다. 교관은 즉시 호각을 불며 기록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병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계속 가라. 그 말에 병사는 다시 달렸다. 참관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목표 건물을 확보하고 분대원 전원이 생존한 채 직결했다. 숨소리와 땀, 흙먼지가 뒤엉킨 채 병사들이 쓰러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음이 터졌다. 우리가 해냈다. 환호가 이어졌다. 교관은 침묵했다. 기록지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참관단의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보다 완벽한 지휘는 없다. 당신은 이미 지휘관이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더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교관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앞으로 나섰다. 이건 우연이다. 저 여자는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휘부 장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충분하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교관의 얼굴은 창백하게 무너졌다. 입술은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발걸음마다 모래가 사각거렸고 그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교관 앞에 섰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알겠나? 편견으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참관단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교관만이 여전히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병사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훈련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편견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는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언뿐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은 치유다. 오늘 나는 단순히 증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바람이 깃발을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 깃발의 그림자 속에서 군의 새로운 역사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훈련장은 금빛으로 물들어갔다. 먼지에 젖은 공기가 빛을 받아 황혼의 안개처럼 번져 있었다. 최종 전술평가가 끝난 지 몇 시간이 흘렀지만 병사들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무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교관은 보고서 제출을 이유로 사라졌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이제 끝난 건가? 누군가 낮게 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은 단순히 훈련의 끝이 아니다. 편견을 묻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날이다. 속으로 다짐하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용히 대열 앞으로 걸어나갔다. 군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의 호흡은 그 소리에 맞춰졌다. 교관의 그림자는 이미 훈련장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대신 그녀의 존재가 공기를 채웠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훈련을 끝낸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무실 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렸다.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그녀는 휘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반짝이는 금속의 빛이 노을과 섞여 붉고 단단한 광채로 퍼졌다. 이것은 내가 혼자 얻은 것이 아니다. 오늘 나와 함께한 여러분이 이룬 결과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존경과 울림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바깥에서는 깃발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천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햇빛이 반짝이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깃발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오는 길, 나는 무수한 조롱을 들었다. 여자라서 안 된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증명했다. 편견은 사실이 아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쥔 모습이 보였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미소 대신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선언의 자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만이 이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이 부대에서는 성별도, 나이도, 편견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 능력과 의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병사들의 어깨가 떨렸다.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동기나 훈련병이 아닌 지휘관으로, 최초의 여성 여단장으로. 그 인식의 전환은 눈빛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교관이 들어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시선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손을 들어 올렸다. 경례였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내무실 안이 숨죽인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그 경례를 받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도 알 것이다. 군은 편견으로 서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같은 깃발 아래 서 있다. 교관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바라봤다. 오늘을 기억하라.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바꿨다. 그리고 이 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부대의 주인이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휘장을 단단히 다시 가슴에 꽂았다. 금속이 딸깍하고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병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그 경례는 도미노처럼 번져 내무실 전체를 채웠다. 바람은 창문을 열고 들어와 등을 스쳤다. 깃발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더 이상 불안의 징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맥박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증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이들이 증명할 차례다.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밖에서는 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빛이 드디어 드러난 듯 찬란하게 빛났다. 훈련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길은 그 별빛과 함께 더 멀리 이어질 것이었다.